지금부터 그 159페이지 그 정단 팔문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단 팔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기령이 드나드는 그 8개의 문이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드나드는 어떤 우리가 드나드는 문 있죠? 들고 나가는 문. 그 문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뭐 기륭도 사람처럼 이렇게 문을 통해서 들어온다. 뭐 그런 뜻으로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8개의 문을 잘 관찰하면 우리가 그 기령하고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정단을 하실 때 그냥 무작위로 하시는 것보다는 습관적으로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이 정단을 하면 그 오류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 선봉문이라고 있어요. 선봉문. 그러니까 가장 먼저 만나는 문이다. 기령이라는 것이 발생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정단하는 사람이 어떤 점을 친다고 했을 때 그 사람한테 어떤 기륭이 이렇게 찾아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 그 사람한테 오기 위해서 통과하는 문, 그걸 선봉문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 정단하는 사람, 점 치는 사람이 가장 먼저 기룡을 만나는 문, 그건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 손님이 찾아온 시간, 그러니까 이 점을 치는 우리 같은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손님이 상담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이 손님이 상담하러 와서 자기가 왜 찾아왔는지 설명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그 손님이 왜 찾아왔는지 그거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면 그 상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바로 그 부분에서 이 선봉문을 잘 활용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선봉문을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그 인정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이 갑일인데 여자 손님이 찾아왔어요. 근데 찾아온 시간이 신시나 유시다. 그러면 이 여자 손님은 남편이나 그 직장 문제를 찾아왔겠죠. 만약에 직장을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의 남편 또는 그 관계하는 일간을 극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관제구설이나 시비성사 때문에 찾아왔다고 할 수가 있죠. 근데 대부분은 남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냥 가정주부라면. 그리고 만약에 남자가 찾아왔는데 이 관계 시간에 찾아왔다. 그러면 어떤 직장 문제, 승진 문제 뭐 이런 걸로 찾아왔을 것이고, 또는 학생이 찾아왔다. 그러면 어떤 시험 정단일 가능성이 많겠죠. 어디 시험을 보고 어떤 결과를 기다린다든지, 아니면 어떤 시험에 응시하려고 하는데 그 시험에 합격하겠느냐, 뭐 이런 거를 물어보러 왔겠죠. 그래서 이 찾아온 시간만 보고도 어떤 그 사람이 왜 찾아왔는지 그 이유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다. 만약에 그 정단한 날이 갑일인데 손님이 공망시간에 찾아왔다. 예를 들어서 진사가 공망이다. 예를 들어서 얘 둘 다 공망이다. 그러면 손님이 공망시간에 찾아왔으니까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전부 공망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가게를 새로 얻으려고 하는데 그 가게에서 좀 수익이 나겠습니까? 동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둘 사이가 별 문제 잘 될까요? 이런 점을 친다고 하면 이게 공망시간에 찾아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사가삼전을 열어보기 전에 먼저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잘 안 되겠구나, 이걸 짐작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하루 중에 공망시간은 반드시 있을 거 아닙니까? 하루가 12시즌인데 그 중에 2개는 반드시 공망입니다. 진사가 공망이든 오미가 공망이든 신유가 공망이든 수리가 공망이든 다축이 공망이든 반드시 공망시간이 있겠죠. 근데 그 찾아오는 손님이 꼭 해필이면 그 시간에 찾아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가삼전을 열어보지 않더라도 저분이 하는 일은 거의 다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그날 일진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날 일진을 아시면서 반드시 오늘의 공방의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그리고 오늘은 그 간기호가 어떤 건가. 예를 들어서 갑일이면 그 신유 씨는 찾아온 사람이 그 간기호 시간에 찾아왔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간기호와 관련 있는 사람이 찾아왔겠다. 또는 미나 술이다 그러면 저 사람은 재물 관련해서 찾아왔겠다. 또는 남자 손님이라면 처의 문제를 찾아왔겠다. 처가 아니면 어떤 여자 문제를 찾아왔겠다. 이런 걸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인시에 찾아왔다. 그럼 이는 갑의 녹이잖아요. 일록. 일록이니까 아, 저 사람은 생계하고 관련된 일로 찾아왔겠다. 이런 걸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죠. 만약에 해시에 찾아왔다. 그럼 인수장생이잖아요. 그럼 저 사람은 사업이나 후원사를 찾아왔겠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는 그 일지가 예를 들어서 인이다. 그러면 이 묘가 도화죠. 묘가 도화니까 이 도화 시간에 찾아왔다면 저 사람은 뭔가 그 연애사를 찾아왔겠다. 유부남이면 좀 바람기가 있나 보다. 우리가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이 선복문이 의외로 중요합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소홀히 할 수가 있는데 이 손님이 찾아오는 그 시간만 보고도 우리가 그 사람의 일을 대충 알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다음에 여기 직사문이 있습니다. 직사문. 이 직사문은 월장가시를 말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손님이 찾아오고 장단할 때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이제 선복문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월장을 가시하는 거잖아요. 월장을 찾아온 정단 시간을 가시하는데 지금 월장이 미다. 그리고 찾아온 시간이 진시다. 그러면 월장을 진에다 이렇게 월장 가시하게 되죠. 그래서 그 월장 가시를 해야만 우리가 기룡화복을 그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월장 가시하는 것을 기륭화복의 시작이 여기서 유발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합니다. 3번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렴풋하게 알지만 월장가시를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월장가시를 한 이후부터는 사가 3절을 만들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석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월장가시는 우리가 직사문이라고 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 일을 정단하는 시작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의 의미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가 3전의 시작은 천지반도에서 월장가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직사문이라고 한다. 직접적으로 일에 관련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은 외사문. 외사문은 이 한자를 보면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일가와 이가를 외사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가 중에 우리가 이제 3전으로 발령을 시키잖아요. 근데 거기서 일가하고 이가가 발령돼서 초전이 되면 아, 예부에서 발생한 일로 이 사람이 상담을 하러 왔구나. 지금 상담하러 오신 분이 바깥 일을 하면서 뭔가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발생한 일이 내 안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들어왔다. 또는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외부에서 발생한 일이 우리 회사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 사람, 가정주부면 외부에서 뭔가 일이 생겼는데 그게 우리 가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바깥 일이 우리 안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걸 그 예사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과 이과에서 초전으로 발령이 되면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내사문. 이거는 한자로 보면 안에서 발생한 일이죠. 안에서 발생한 일이 바깥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집안 내부의 일이 밖으로 퍼져나갔다. 회사 내부의 일이 바깥으로 확산이 됐다. 우리가 회사에서 분쟁이 생기면 그 밖으로 결국은 퍼져나가잖아요. 뭐 언론을 통해서 나가든지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안에서 일어난 일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내사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과나 사과에서 발령이 되면 우리가 내사문이라고 그래요. 안에서 발생한 일이다. 그걸 우리가 이렇게 그려가면서 사과삼절을 그려가면서 이미 그리는 단계에서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발단문. 발단문은 우리 초전을 말해요. 사과에서 이제 초전으로 발령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사과의 상황은 어떤 정적인 단계에서 기름을 예측하는 거라면 초전으로 발령이 되면 이제 구체적으로 일이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게를 오픈한다고 준비를 그동안 해왔으면 실질적으로 가게를 오픈한 시점, 오픈해가지고 가게를 개업해가지고 바로 시작하는 그 단계를 우리가 어떤 발단문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초전의 상황, 일의 시작 단계. 그래서 이미 일이 시작됐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 전에 준비만 한 단계하고는 다르죠. 이제 기륭화복이 여기서부터 직접적으로 이제 몸소 겪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죠. 기륭화복은 몸소 겪는 단계. 개업하고 일이 잘 풀릴 수도 있고 안 풀릴 수도 있잖아요. 뭐 간직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문제에서 실질적으로 일이
기륭화복이 드러나는 그런 단계, 그걸 발단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륭화복 시작은 이제 초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 초전을 발단문이라고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역문, 중전은 우리가 이역문이라고 합니다. 이역. 중간에 이제 어떤 변화를 말해요. 그러니까 기륭화복의 중간 지점. 그러니까 정단하는 사건이 어떤 중기에 이제 어떻게 변해 갔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발단문 초전에서 이제 기륭화복이 시작이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가게를 오픈했다면, 가게를 오픈해서 처음에 뭐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가게가 중간에 한 중반 정도 돼가지고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일단 중간 단계에 어떤 기lum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아무리 좋았어도 중간에 안 좋게 되면 좀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전에 일간이 갑이었을 때 초전에 축토가 있었어요. 그리고 축토가 왕상해. 그러면 개업 초기에는 가기가 잘 되겠죠. 가기가 잘 되는데 중전에 신이 있어요. 그러면 일이 중반전에 가가지고 극을 받으니까 뭔가 간제구설이나 어떤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있죠. 그리고 이 기살은 재물의 기운을 소모시키는 거잖아요. 재생관, 재생사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동안 좀 장사가 잘 돼가지고 모아놨던 돈이 다 나가버릴 수도 있다. 그걸 암시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영문은 어떤 사건의 정단 사건의 중간 단계의 기lum을 말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말전. 말전은 우리가 기결문이라고 해요. 여기서는 이제 결론할 때 그 결자를 썼죠. 돌아가는 결론. 한자 뜻 그대로 보면 결론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간목의 초전이 축이고 그 다음에 신. 근데 그 다음에 그 해수다. 그러면 이거는 인수장생이잖아요. 그럼 인수장생은 또 간목을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면 처음에는 돈이 좀 되다가 중반에 어려운 일이 생기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다시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결론적인 성격이 강하다. 근데 이게 기결문이라 결론을 나타낸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결론은 또 딴 데 있습니다. 사가 삼전에서는 이게 결론이에요. 근데 그 다음 결론은 어디에 있느냐? 이 변체문에 있어요. 변체문은 우리가 변화문이라고도 합니다. 변화문. 왜 변화문이냐? 결론이 난 상황이 그 변체문 또는 변화문에 의해서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변화문은 우리가 본명하고 행년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합니다. 본명은 그 사람의 띠를 말하죠. 띠. 그리고 행년은 그 사람의 일년 운세입니다. 사주에서 말하는 행년하고는 좀 달라요. 사주 명리학에서는 금년이 신축년이니까 그 신축년이 어떻게 보면 행년, 일년 운세가 되겠죠. 근데 이 유김에서는 띠에 따라서 행년이 달라요. 그래서 그 사주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정하는 법이 간단하게 정하는 법이 있습니다. 근데 또 행년을 볼 때 남자하고 여자가 다릅니다. 똑같은 띠라고 해도 남자는 순행을 하고 여자는 역행을 하기 때문에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행년을 다르게 본다. 그래서 기계일문에서 아무리 좋은 운세가 나와도 본명 상신이나 행년 상신에서 흉한 기운이 들어있으면 결국은 그 사업이 안 돼요. 또는 내가 목적하는 바가 안 돼요. 그 말은 뭔 말이냐? 내가 목적하는 바가 내 운명 또는 내 일년 운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런 뜻입니다. 그 하나의 사건으로 보면 좋을 수가 있는데 결국은 그 하나의 사건이 좋아 보이는 사건이 내 인생을 어그러뜨린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내 평생 운을 말하는 본명, 내 일년 운세를 말하는 행년에 악영향을 미치면 결국은 내가 생각할 때 좋아 보이는 그게 결국은 내 운명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결국은 그 말전이 중요하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변체문 또는 변화문까지 보고 판단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 유기임을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본명하고 행년 이거를 잘 적용을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경험이 부족하면 도대체 본명하고 행년을 어떻게 대입시켜야 되나 이런 문제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앞으로 강의를 들으시면서 차근차근 하나씩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육소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육소. 육소는 우리가 기륭합을 판단할 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 주로 이제 일간하고 관계를 보는 것인데 우리가 육소라고 하면 일간상신, 여기가 일간상신이죠. 여기는 일간이고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봐야 되는 6곳. 그래서 처음에 일간상신이 있고 그 다음에 일지상신, 그 다음에 여기를 봐야 되겠죠. 여기서 보면 이 술이 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술이 일간의 재물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재물이 되지만 그 육합이 붙어 있고 밑에서 간목이 극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협극이라고 해서 깨지는 상인데 일단은 그 일간상신에는 재물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일지상신에서는 자선효가 있죠. 그래서 일간의 기운을 설기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일간의 기운이 설계가 되고 있구나. 뭔가 많은 노력이 들어가거나 또는 어떤 재물의 손실이 있다. 이걸 판단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일 먼저 보는 게 그 일간상신하고 일지상신이다. 그 다음은 이제 일간에서 또 봐줘야 되는 게 초전이다. 우리가 이제 발룡이라는 표현도 쓰고 또 용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주에서는 그 사주 원국에 꼭 필요한 어떤 오행을 우리가 용신이라고 하는데 유김에서는 초전을 용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일의 시작 단계인 초전이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의 시작 단계가 좋지 않으면 일단 시작부터 고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상황 판단을 잘못해서 사업을 시작한 또는 어떤 일을 시작한 그게 되겠죠. 처음부터 판단이 잘못했다 그런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뒤로 가서 잘 해결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초전이 사실은 엄청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용신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으로 봐줘야 될 게 아까 그 이영문이라고 설명했죠. 중전. 그 사업을 시작해서 어떤 일을 하는 단계에 있어서 중간 단계. 그 다음에 말전. 말전은 이제 기계일문이라고 해서 일의 마지막 단계. 그래서 현재 일간상신, 일지상신, 초전, 중전, 말전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화문이에요. 변화문. 예를 들어서 뱀 뛰면 이 사를 봐줘야 되겠죠. 사. 사 위에 축토가 있죠. 축토가 다행히 일간의 재물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만 봐서는 괜찮다고 할 수가 있죠. 축토가 재물이니까. 그래서 그 띠 위에 있는 오행을 보고 이 사람이 그 현재 사가 삼전하고 관계없이 이 사람이 현재 어느 정도 재산이 있구나. 어떤 돈을 버는 사람이구나. 이걸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뱀 뛰면 예를 들어서 행년이 만약에 술이다. 그러면 술 위에는 오가 있잖아요. 행년 상신에는 오는 일간의 기운을 뺏어가는 거죠. 여기 지금 중전하고 똑같죠? 중전하고 중전 오가 여기 행년 상신에 예를 들어서 오다. 그러면 이 사람은 금년 1년 동안은 재물이 많이 소진되겠구나. 그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일간 상신, 일지 상신, 초전, 중전, 말전. 그래서 5군데. 그 다음에 행년 상신하고 본명 상신 합쳐서 연명 상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연명 상신까지 해서 6군데를 우리가 육소라고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3층이라고 있습니다. 1층, 2층, 3층.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해하기 쉽게. 3층은 뭐냐? 여기 천지관도 보시면 지반이 있고 위에 천반이 있고 둔관이 있잖아요. 다 이렇게 3칸씩 돼 있어요. 이 한자 보시면 여기는 공망이라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3칸. 여기 일가도 보면 지반, 천반, 둔관. 다 그렇게 돼 있죠. 초전도 지반, 천반, 둔관. 그러니까 3층이라는 것은 모든 이 칸이 3칸씩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박스 있죠. 이렇게 일가의 박스 또 상가의 박스 이 박스 안만 해석을 잘 하시면 돼요. 이 박스 안에 있는 그 오행들의 상호관계 또 이 박스 안에 글자들이 일간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면 사실 유기면 다 끝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복잡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유기문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해석만 해주면 됩니다. 여기도 보면 그렇죠. 아까 설명한 것처럼 초전에 이렇게 술토가 있잖아요. 그럼 분명히 재물인데 지지에서 극을 하고 있고 육합이 이렇게 극을 하고 있죠. 밤천장이어도 육합이니까 극을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 술토가
이 사이에 끼어있는데 이걸 협극이라고 하죠. 그러면 아 재물이 깨지는구나. 그러면 아 이 사람은 뭔가 일을 시작을 막 하자마자 뭔가 자금 융통이 안 되는구나. 뭐 자금 융통이 안 되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상으로 거래를 하는데 그 거래처에서 돈을 빨리빨리 결제를 안 해준다든지, 또는 누가 그 사업 초기에 돈을 대주기로 했는데 돈을 안 대준다든지, 은행에서 돈이 나올 줄 알았는데 대출 절차에 뭔가가 문제가 생겨서 빨리빨리 안 된다든지, 뭔가 돈이 마음대로 돌지 않는 거예요. 그 사이에 바이틈이 끼어 있어. 쉽게 말하면 바이틈이 끼어 있는 돈이 나올 리가 없겠죠. 그런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 근데 그런 걸 볼 때 위아래 세 칸을 동시에 다 보는 거다 그 말입니다. 지금 여기는 천장까지 붙어 있는데 지반, 천반, 둔간. 이 둔간에서도 만약에 여기가 견 같은 게 있다. 그러면 둔간은 숨어있는 기둥인데 그게 일간을 극할 수가 있겠죠. 여기는 간목이라 일간에 비견이 되니까 재물정단 아니면 큰 문제는 없겠죠. 재물정단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재물의 분탈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만약 경금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헤아리는 기운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세 가지 기운만 잘 보면 해석은 다 끝나요. 지반, 천반, 중간. 특히 여기서 지반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지반은 생각보다 우리가 잘 봐줘야 된다. 지금 현재 이 술토 재물이 처해 있는 상황을 말이에요. 만약 술토가 이 재물이 각이라면 각이가 처해 있는 곳이 임목이니까 손님이 잘 안 다니는 길목에다 가게를 차렸다 할 수도 있죠. 가게가 처한 위치가 좋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 술토가 임목이 그걸로 받고 있으니까 아까처럼 그 대출 받는다 아니면 누구한테 빌린다 하면 돈이 나올 만한 곳에서 뭔가 좋지 않은 상황이 있는 것이고, 이 술토를 가게로 본다면 가게가 별로 장사도 안 되는 곳에다가 얻은 거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지지 기반도 잘 봐야 된다. 이 천장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이 천장은 어떤 일의 어떤 구체적인 상황을 판단하는데 상당히 중요한데 일단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용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가승, 임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가는 우리가 얼짱가시를 말해요. 얼짱가시 할 때 이 가짜를 쓰죠. 얼짱을 정시에 올리는 거. 정시는 찾아온 시간 또는 차객법으로 하면 차객시, 숫자법으로 하면 숫자시 그걸 말하죠. 다 그거를 정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은 정시에 얼짱을 올려서 얼짱가시 하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승. 승은 12천장이 천반오행에 타는 거. 예를 들어서 지금이 이제 미월장이니까 이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해시에 찾아와서 이렇게 얼짱가시 시작했다. 그러면 그 미를 해에다 얼짱가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 이렇게 해서 유, 술 이렇게 해서 이제 천반을 다 붙이잖아요. 순서대로. 그 다음에는 천장을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갑일이니까 미에다가 나시간에 기를 붙였죠. 이 기인을 천을기인을 이 천반에게 붙이는 거, 그걸 우리가 승이라고 해서 표현합니다. 기인을 천반에게 붙이는 거. 만약 밤정단이다. 그러면 이 축에 기인이 사겠죠. 그러니까 이 천장을 천반에게 붙여야 되는데 가장 먼저 기인부터 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기인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다른 것도 이 천장이 천반호에 타 있는 것을 전부 다 이렇게 승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올라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임은 천반오행이 집안오행에 위에 앉는 것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술토가 간목이 이렇게 앉아있는 것을 임한다. 오화가 술토에 임해 있다. 오가 술에 임해 있다. 인이 오에 임해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 이 자는 앉을 자입니다. 천반과 지반과의 관계를 12운성으로 표현할 때 사용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중전을 보면 이 오화가 술토에 앉아있죠. 이 화가 술토 인묘지에 앉아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 오화가 그 묘절지에 자있다 이렇게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디에 앉아있다는 표현이에요. 앉아있다. 임했다는 천반오행이 집안오행의 위에 앉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임이나 자나
그 천반과 지반과의 관계인데 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묘지에 자했다, 앉아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임했다, 자했다 다 똑같은 말 같습니다. 결국은 그 천반오행이 오에 앉았다. 이거를 오에 앉아있다 이것을 그냥 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제 묘절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했다 뭐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다 비슷한 말 같습니다.